비타민 C의 효능은 정확히 뭔지,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비타민 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 둘 다 미백 성분인데 뭐가 더 좋은 건지, 비타민 C와 레티놀 같이 발라도 되는 건지, 부작용이 있다던데 어떤 건지, 그리고 바르게 바르는 방법은 뭔지. 비타민 C는 정말 오랫동안 화장품 원료로 사용됐는데 여전히 선뜻 쉽게 바르지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궁금하실 법한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효능하면 미백 효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비타민 C는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워낙 비타민 C가 미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성분이라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가 유일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화장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A부터 비타민 E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C가 피부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주름이나 잡티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항산화제라서 피부에 닿는 외부 유해 환경에 존재하는 독소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화장품법상 화장품에서 독소라는 이야기를 효능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 독소라는 건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되는데 비타민 C가 이런 독소와 싸워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를 최소 3개월간 매일 바르면 얼굴과 목의 주름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부위에 비타민 C를 발랐더니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검은 반점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름과 미백을 동시에 잡는다니 더할 나위 없는 원료로 보이는 비타민 C인데요. 이런 효능이 좋은 비타민 C이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배합에 따라서 효능도 천차만별이라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C 종류입니다. 비타민 C 앰플 전 성분을 확인해보면 막상 성분 리스트에는 비타민 C라고 적힌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비타민들은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화장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비타민의 안정도를 높이거나 함께 함유하는 다른 효능 성분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효능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바로 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자연적으로 피부에서 발생하는 항산화제이기도 한데요. 보통 아스코빅 애시드는 5에서 20% 농도로 사용하면 주름이나 색소 침착, 빈 노출로 떨어진 피부 탄력 등 다양한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낮은 0.3에서 2% 정도의 농도를 사용하면 피부톤 개선과 잔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 C인 이 아스코빅 애시드 이외에 비타민 C 유도체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이런 성분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비타민이 더 좋은 걸까요?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와 비타민 C 유도체 둘 중 뭐가 들어간 비타민 C 화장품을 골라야 할까요? 비타민 C 화장품마다 어떤 건 오직 순수 비타민 C만 고함량을 함유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화장품은 비타민 C 유도체를 함유해서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걸까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먼저 순수 비타민 C는 미백, 항산화 등 효능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가려움, 따가움 같은 피부 자극이 유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 C는 빛과 열에 쉽게 파괴될 수 있어서 파괴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비타민 C 유도체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유도체는 흡수율도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면 순수 비타민 C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 C와 비타민 C 유도체가 함께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아스코빅 애시드는 특히 시너지를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인데 단점이 바로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E, 토코페롤과 섞으면 이런 단점이 보완되어서 비타민 C가 피부에 더 잘 침투되도록 도와주고 오일이 주는 촉촉한 보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만나면 시너지를 내서 서로를 안정시키면서 피부에는 더 오래 효능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사람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제이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런 형태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여기서 이 D가 붙은 건 식물성 오일이나 밀배아 같은 천연에서 추출된 것을 말하고 DL이 붙은 건 합성으로 생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오페 구달, 이지듀, 비타민C 앰플 전 성분들인데요. 모두 아스코빅 애시드와 토코페롤이 함께 함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원료와의 궁합,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레티놀과의 궁합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계열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지용성,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지용성이지만 비타민 C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E와는 달리 레티놀과 비타민 C는 서로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레티놀과 비타민C 모두 따갑고 화끈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두 원료를 함께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비타민C와 레티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함유된 원료의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레티놀 2500IU 이상, 비타민C 10% 이상인 제품을 함께 바르면 자극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비타민C와 레티놀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아침에는 비타민C, 밤에는 레티놀을 바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 두 가지 모두 미백 성분이죠. 두 성분이 만나면 효능이 떨어지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타민C 앰플 성분을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성분은 함께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미백 효과나 주름 탄력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함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비타민C 어떻게 제대로 바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모든 항산화제의 경우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효능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술이나 용기가 적용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비타민C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 화장품은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순으로 사용하는데 비타민C 앰플은 스킨케어 첫 단계, 그러니까 토너 전에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토너는 보통 약산성 pH 5.5에서 6.5 사이인데 비타민C는 산성이죠. 따라서 토너로 피부가 약산성으로 맞춰진 상황의 비타민C를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화장품은 세안하고 가장 먼저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한 번 바를 양을 2번에 나누어서 발라주는 게 더 좋습니다. pH 3에서 4 정도 산성인 비타민C를 한 번 발라서 피부 환경 상태를 만들어 두고 한 번 더 바르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용법은 각 제품마다 어떤 제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비타민C 제품은 꼭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는 바르는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 동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비타민C 앰플을 한 병 정도 사용하는데 제품 용량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리는데요. 비타민C 제품을 발라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에서 2, 3주 사용했는데 큰 효과가 안 보인다고 멈춘다면 거의 안 바른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처럼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시기에는 지금부터 꾸준히 챙겨 바르셔야 여름철에 어두워진 피부에 미백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빛과 열에 약한 비타민C, 낮에 발라도 될까요? 네, 발라도 됩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 E 같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건 활성산소 때문인데 비타민C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비타민C를 더 발라야겠죠.
하지만 비타민 C는 자외선에 노출되며 쉽게 파괴될 수 있으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아주 듬뿍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따가운데 괜찮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비타민C 바르시고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발라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셨을 텐데요.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에는 부작용 없이 오래 사용해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 농도가 20%를 넘기면 가볍게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 소수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타민C 농도는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바로 따끔거림이죠. 비타민C가 피부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pH 3에서 4 정도 산성일 때인데요. 단점은 이렇게 산도가 낮으면 피부가 따갑고 자극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따끔거림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부작용은 아닙니다.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따끔거림이 가벼운 정도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괜찮아진다면 사용 횟수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면서 적응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 따갑고 가려운 현상이 불편한 정도의 자극이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용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따가움이 크진 않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불편하다면 크림이나 로션과 섞어서 바르거나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서 적응기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비타민C 그리고 먹는 비타민C 뭐가 다른 걸까요? 나는 비타민 영양제 챙겨 먹는데 바르기까지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건 음식이나 영양제로 비타민C를 먹는 것과 동시에 비타민C 화장품을 발라서 함께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피부 산화를 막아서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화장품 말고도 먹는 이너뷰티 제품에도 비타민C가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더불어서 화장품으로 발라주면 더 효과적인 이유는 체내에 흡수된 비타민C는 3시간 정도 지나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피부에 도달하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앰플 고르실 때 꼭 확인할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비타민C이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품 고를 때 꼭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피부에는 맞지 않으니까 어린이에게는 권장되지 않고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꼭 먼저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먼저 제형은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살리실산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여드름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 비타민C와 살리실산이 함께 함유된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더욱 피부 상태에 맞게 비타민C 제품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성이신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비타민C만 바르면 트러블이 생기고 잘 맞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코페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와 시너지가 좋은 성분이라도 오일 성분이다 보니 지성 피부에는 너무 기름지다 라고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순수 비타민C가 아닌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간 앰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C 앰플을 발라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비타민C 앰플 추천 제품은 효능, 부작용, 흡수력, 성분 모두 고려해서 피부 타입별로 추천 제품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사계절 건강한 피부 지킴이 영상으로 다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